이제 그걸 제가 픽셀 데이터라고 이제 부를 건데요. 픽셀 데이터는 이제 무엇이 될까 생각하면 너무 뻔하죠. RGBA의 네 가지 값을 가지고 한 픽셀을 표현하는 거니까 이 네 가지 값을 잘 담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자바스크립트의 이제 프리미티브한 타입들 중에서 가장 어울리는 건 뭐 아무래도 어레이가 되겠죠. 객체보다는 어레이가 좀 더 어울릴 것 같고요. 그러면 이 RGBA가 하나의 픽셀을 표현을 하니까, 그런데 이미지는 어마어마한 양의 픽셀들의 이제 그냥 데이터들인 거죠. 데이터 다발인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에 1000개의 픽셀이 있다라고 하면 RGBA가 1000개가 배열로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거는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생각을 하면 2D 어레이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거대한 이미지의 배열이 있겠죠. 여기에 어레이를 표현하겠지만 뭐 픽셀 1, 픽셀 2, 픽셀 3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주주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만큼이 이미지의 가로폭, 이만큼이 이미지의 세로폭. 그러면 이 하나의 픽셀은 또 배열일 건데 RGBA 네 가지의 값을 담고 있는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열들이, 픽셀들이 2D 어레이로 나타내 있는 게 뭔가 예쁜 모습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거를 플래튼 해가지고 그냥 직렬화된 배열의 데이터로 자바스크립트는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레이 데이터를 사용하진 않아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어레이 안에 넘버라는 타입이 이제 자바스크립트 다루게 되면 이게 메모리적으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동적으로 길이가 변경될 수 있으니까. 이게 왜 여기에서 굉장히 효율을 찾아가야 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4K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로 4K, 세로 4K. 그러면 4K가 4000이지만 실제로는 1024, 4일 거니까 4096의 가로폭의 픽셀 수와 세로폭의 픽셀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두 개를 곱하면 저만큼의 이제 양의 픽셀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의 픽셀은 네 가지의 숫자를 다루고 있으니까 곱하기 4까지 해야겠죠. 그러면 총 양을 보면 10만, 100만, 1000만, 그러니까 거의 7천만 개의 넘버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적으로도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이제 가변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미리 스페이스를 확보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좀 더 본론적으로 내려가서 과연 그 안에 뭔가 거대한 넘버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텐시티, 그러니까 R이라는 뭔가 색상의 강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거를 촘촘하게 그 강도를 제어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를 들면 R이라는 색상의 강도를 1000계단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실제로 디스플레이가 그 빛의 세기를 1000개를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뭐 1000개는 뭐 적합하다고 볼게요. 그러면 그게 10만 개의 빛의 밝기?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 우리 눈이 그 빛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뭔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게 훨씬 더 뭔가 오버가 되어 있는 스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웹상에서의 밝기 변화를 주는 그 데이터의 그 계단의 단계는 얼마 정도의 데이터 비트 수일까라고 이제 웹 스펙을 정하는 이제 분들이 이제 결정을 한 게 8비트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8비트는 경우에는 이제 0101이 8개가 있는 거니까 2의 8승 총 255, 0에서 255, 256개의 이제 빛의 단계를 표현할 수 있는 뭔가 심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R이라는 어레이 안에 있는 이 값 하나가 0에서 255까지의 8비트만 표현할 수 있으면 사실은 뭔가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래튼된 배열인데 이 배열 안에 RGBA 또 두 번째 픽셀에 또 RGBA, RGBA 이렇게 연속적인 배열들이 있는 이제 데이터들이 있는데 하나하나들은 0에서 255까지의 8비트로만 표현되면 된다. 그러면 데이터 타입이 무엇이면 되냐? uint 8 clamped array를 사용하게 돼요. uint 8이라는 거는 unsigned integer라는 얘기고 8비트라는 얘기고 clamped array는 clamped라는 게 뭔가 맥스를 쳤을 때 그거 넘어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끊어져 버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안에 자바스크립트는 어쨌든 어떤 숫자든 담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일단 배열에 아무 값이나 넣을 수 있죠. 근데 제가 uint 8 array로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에 255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인 거죠. 아, 6을 써야 되나요? 255가 들어갔죠? 근데 제가 255를 오버플로우 시켜볼게요. 0이 됐죠. 7, 8, 9. 이 전형적으로 숫자의 그 타입에서 쓸 수 있는 메모리 양의 오버플로우가 일어났을 때 보이는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비트가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클램프드 어레이로 이제 사용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또 한번 잡을게요. 다시 유인트 8 클램프드 어레이. 유인트 8 클램프드 어레이의 배열에 255 하면 또 당연히 255 나오죠. 근데 6, 7, 8. 근데 숫자 넣어도 다 255로 클램핑이 돼요. 클램핑이 된다는 거는 제가 그 안에 이 픽셀의 값을 어떤 식으로 만약에 연산을 했는데, 예를 들면 멀티플라이를 했어요. 그래서 뭐 255가 뭐 500으로 뭐 500 몇으로 2배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픽셀의 색상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 강도까지만 해주지, 그거를 다시 0이나 1로 이제 오버플로우를 시키는 그 형태로 이제 표현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분명히 가장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는 밝기인데, 그게 오버플로우가 돼가지고 가장 어두워지는 픽셀의 밝기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클램프드 어레이를 쓰면 이제 그런 식의 장점들이 생겨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바스크립트로 방금 얘기 드렸던 그 픽셀을 핸들링 해가지고 모니터에 우리가 원하는 색상을 표현하는 거를 한번 코드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세팅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캔버스를 만들어서 캔버스 안에 내가 원하는 컬러 픽셀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픽셀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색깔로 화면에 표현되느냐를 픽셀 레벨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이제 함수를 구별시키기 위해서 How Pixel Painted라는 친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를 익스포트해서 X에 넣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찍히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캔버스를 만드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캔버스를 만들려면 이제 형태의 엘리먼트 요소를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랑 세로를 이제 지정을 합니다. 픽셀은 몇 바이 몇으로 할 것인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1바이 1짜리, 즉 픽셀이 하나만 딸랑 있는 캔버스를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하나만 있는 이 캔버스에다가 원하는 컬러를 한번 집어넣어 아까 얘기 드렸던 2D 컨텍스트를 만들어서 이거 안에 get image data라는 메서드가 있고, 이 친구는 이제 무엇을 받냐면 소스에 어디서부터, 즉 x, y 0,0에서부터 얼마만큼의 가로코, 얼마만큼의 세로코까지의 어떤 이미지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지를 이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한번 찍어 볼게요. 네,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 이미지 데이터는 뭔가 별거 없어요. 컬러 스페이스라는 게 있고, 뭐 RGBA, RGB나 뭐 여러 가지 컬러 스페이스들이 존재하고 그레이스케일도 있고, 이제 우리가 지정했던 위드 하이트의 픽셀 값.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유인트 8 클램프드 어레이로 어레이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제 배열이고, 이 안에 RGBA가 000으로 이제 초기화되어 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결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픽셀을 1x1이 아니고 뭐 1x2로 잡았다. 그럼 두 개의 픽셀이니까 0000, 000 이게 이제 직렬화되어 있는 형태로 데이터에 들어가 있겠죠. 잠깐 볼까요? 그러면 1부터 2까지 자동으로 1부터 2까지 데이터를 가져올 거니까, 그러면 네, 0000, 이런 식으로 이제 픽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픽셀의 RGBA를 적절히 조작을 하면
그게 색깔로 브라우저에 등장을 할 거다. 렌더링이 될 거다. 페인팅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일로 돌려놓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아까 이제 살짝 MBN에서 봤는데 put 이미지 데이터를 해서 여기에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이제 받는 걸 보니까 뭘 받냐? 이것도 이미지 데이터와 어디서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넣을 것인지에 대한 이제 XY 후기 레퍼런스 좌표를 설정을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도큐멘트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일단 아무런 조작을 안 했으니까 초기화되어 있는 텅 빈 이미지 픽셀 데이터가 그대로 꺼내져서 얻어져서 그대로 풋을 했으니까 뭔가 그려진 게 있긴 있겠지만 그냥 알파 값이 0이니까 아무것도 뭔가 눈에 보이진 않겠죠. 캔버스가 들어가 있죠. 네, 원바이 원인데 작기도 작은데 뭔가 아무것도 보여지는 게 없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픽셀 데이터를 만들어 볼게요. 픽셀 데이터. 아까 uint 할 어레이가 아니고 클램프트 어레이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픽셀을 넣을 건데 만약에 이제 픽셀을 내가 0, 0, 0, 255다. 그러니까 R 0이고 꺼져 있고 G도 0이고 RGB 블루도 0이니까 가장 낮은 채도 즉 검정색일 거고 불투명도는 255니까 검정색의 픽셀을 하나 표현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픽셀을 넣으면 얘가 한번 뽑아져가지고 유니트 8 클램프트 어레이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 데이터에 이제 어떤 메서드가 또 있냐면 이미지 데이터 점 데이터. 왜냐하면 아까 컨솔에서 봤다시피 이미지 데이터라는 객체 안에 데이터 안에 픽셀 데이터 들어가죠. 여기에 이제 셋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검정색 하나짜리 유니트 파일 클램프트 어레이를 여기다 셋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셋된 사이드 이펙트 일으킨 이미지 데이터가 여기에 다시 들어감으로써 실제로 캔버스는 이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검정색 픽셀 하나를 가지게 되겠죠. 000, 255가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검정색이 표현이 됐을까요? 보이시나요? 이 픽셀? 이게 너무 작잖아요. 너무 작으니까 이거를 스타일로 좀 뻥튀기를 해볼게요. 일단 스타일에서 캔버스 자체의 렌더링은 실제로 저만큼만 처리를 하지만 이거를 이제 스타일로 하면 브라우저가 그거를 이제 렌더링을 할 때, 페인팅을 할 때 좀 더 키워가지고 화면에 그려주겠죠. 그래서 위드를 적당히 300픽셀, 300픽셀, 라디안 이렇게 해서 볼게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이걸 응용을 해가지고 픽셀을 이제 4개짜리 한번 만들어 보죠. 2x2, 2x2니까 가로둘, 세로둘, 4개의 픽셀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픽셀 1, 픽셀 2, 3, 4 해서 레드, 블루, 그린, 레드랑 블루를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래서 픽셀 이제 배열을 이제 한번 볶아내야겠네요. 픽셀 1, 2, 3, 4를 이제 플랫을 한번 쳐주면 배열 하나가 돼가지고 여기에 잘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상 없이 이제 이미지 데이터에 잘 들어가고 어펜드가 되고 이렇게 하나 설정을 할게요. 네. 자, 그러면 네, 뭔가 표시는 됐죠. 이게 레드랑 블루를 섞으면 핑크색이 나오네요. 근데 뭔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4픽셀이 아니죠. 이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가 준 브라우저한테 준 데이터 정보는 이게 뭔가 가로 방향의 이제 X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인텐시티라고 할게요. 우리는 이제 1D만 볼게요. 가로를 보면 픽셀 2개만 줬어요. 다시 말해서 뭔가 어떤 레드 값이 255에 있고 그다음에 그냥 검정색이라고 할게요. 2개만 줬는데 우리가 브라우저한테 데이터는 2개만 주고 스타일로 300이라는 걸 만들라라고 했잖아요. 2개의 픽셀을 표현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300개의 픽셀로 뭔가 그걸 뻥튀기를 해야 되니까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이 사이를
예를 들면 300이 아니고 298개의 뭔가 어떤 가상의 픽셀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인 제가 준 정보가 아닌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298개의 픽셀을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추정을 해보면 가장 합리적인 게 뭘까 생각을 하면 이 값이랑 이 값을 이렇게 리니어하게 촘촘하게 연결을 하면 뭔가 합리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아, 왜냐하면 정보는 두 개를 줬는데, 아, 이거 사이에는 이거 두 개의 뭔가 실시간의 뭔가 평균값, 이걸 이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이에 뭔가 균형 잡힌 어쨌든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픽셀의 값들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렌더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하기에 예를 들면 이 픽셀 값과 이 픽셀 값이 있는데 갑자기 막 픽셀이 막 여기 생기고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이 사이가 뭔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뭔가 걸어갔는데 걸어간 궤적이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질 거다라는 게 예측할 때 좀 합리적이니까요. 그래서 브라우저가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빨간색이랑 초록색이 있는데 초록색 값과 빨간색 값의 사이에 있는 건 우리가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았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예쁘게 연결을 하겠다. 정확하게는 이제 요점이 되겠네요. 여기 빨간, 여기 초록. 그래서 중간을 이제 연속적으로 쭉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라데이션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스타일에서 이거를 이제 제어할 수 있는 CSS가 있어요. 이미지 렌더링이라는 건데 이 렌더링의 알고리즘을 제어해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픽셀레이트라는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는데 렌더링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깔끔하게 나오죠. 이제 얘는 방금 이제 얘기한 것 중에 지워졌네요. 일단 여기에서 여기 값이랑 여기 값을 줬는데 nearest neighbor라는 알고리즘이에요. 뭐냐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nearest neighbor 이웃에 있는 픽셀의 값을 그대로 복사하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300개의 픽셀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위치는 그러면 픽셀을 뭘로 할까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 가장 가까이에 이게 있구나.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써야겠다. 이렇게 되는 또 쓰자. 또 쓰자. 여기 봐도 이게 제일 가깝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얘가 제일 가깝죠? 그래서 계속 이 픽셀이 가는 거죠. 그러다가 정중앙에 가면 이제 더 이상 똔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멈추는 거죠. 그리고 300개가 완성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빨간색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초록색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픽셀 레이티드 된 느낌의 이미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표현하려고 했던 뭐 2x2의 픽셀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네, 이렇게 된다. 네, 다시 말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캔버스 안에 들어있는 API를 이용을 해가지고 픽셀을 담는 그릇의 데이터를 마음대로 RGBA 값을 인텐시티를 이용해가지고 조작을 해서 그거를 디스플레이에 전달해서 화면에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걸 해봤어요.